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기초 제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그 강의 들으시면서 듣고 나서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확률 변수를 배울 겁니다. 이제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 변수에 하는 기대값,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기대값 하면 미래에 대해서 뭐를 기대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대값, expected value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가장 좋은 예제가 동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플러스 1, 뒷면에 나오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예제를 들 수 있죠. 가장 쉽죠. 우리 여러분들 동전은 다 던질 수 있고 던져봤으니까요.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앞면이 나오면 숫자로 이제 매핑이 돼야 되고 뒷면이 나와도 숫자로 매핑이 돼야 됩니다. real number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 예를 들면 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정의를 하죠. 아니면 셋은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 뒷면이 나오면 0,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아웃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확률 변수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항분포에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expected value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EX 해가지고 세 줄 친 거 있죠? 세 줄은 정의를 뜻하죠. 이퀄 사인이 아니라 세 줄이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빨간 글씨로 x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of the random variable x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는 expected value는 주로 하느님 값을 얘기할 때 이제 truth죠. 정의를 이렇게 하느님 값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하느님 값은 주로 저는 그릭 레터로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정치 아니면 estimator 추정식 이거는 영어 문자로 영어죠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mu equal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mu를 표기를 해요. true 값이니까 하느님 값이라고 해서 그러면 summation 이게 summation i equal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 여기서 PI를 곱하는 게 PI가 뭐냐? XI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동전 던지기가 XI가 동전 던지기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X는 1하고 2가 있겠죠. 그죠?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앞면, 뒷면하고 그래서 XI는 예를 들면 X1은 앞면이 나오는 거, 또 X2는 뒷면이 나오는 걸로 한다면 X1은 뭐 probability가 얼마?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죠? 0.5. 그 다음에 x2도 0.5, 뒷면이 나올 확률도 0.5.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걸 플러스 1, 뒷면이 나오는 걸 마이너스 1이라 한다면, 미유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은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을 더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중 평균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데, 이렇게 평균을 구할 때 가중 평균이라고 우리 말하는 거 아시죠? 그죠? 가중 평균. 그래서 가중 평균의 가중치가 어떤 거예요? 확률이죠. 확률이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i 확률 변수 여기 밑에 있듯이 xi 확률 변수 x의 i번째 값이죠. 그죠? xi라는 거는 pi는 p들의 값, 그러니까 확률 값들의 i째 값. 그래서 xi가 나올 확률 pi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expected value가 되는 겁니다. 주로 하느님 값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분산을 보면 여기는 expected value가 우리 배웠는데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곱의 함수죠, 그죠? x의 제곱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주로 시그마 스퀘어라는 그릭 레터로 표현을 하면서 시그마 스퀘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expected value인데 x 빼기 2x 해서 민값을 빼요. x에서 우리가 바로 배웠죠. 2x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서 그 민값을 빼서 expected
를 씌우고 제곱을 먼저 하고 x-2x 해서 2x를 우선 빼고 그 뺀 값을 다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또 취합니다. expectation은 뭐라고요? 가중평균. 거기서 가중평균을 뜻하는 가중치는 각 나올 x의 확률 이렇게 아셨죠? 예, 그 expectation 가중평균이에요. 그럼 가중치는 probability로 한다는 거를만 알아두면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더 쉽죠. 표준 편차는 그냥 variance의 스퀘어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x라고 해가지고 동전 던지기로 얻어진 확률 변수를 x라고 해가지고 EX 구해보고 variance of x 구해보고 standard deviation of x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1이 앞면, 뒷면이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구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면 뭐 간단해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variance도 쉽게 구하고 EX 뭐 더 쉽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는 베리언스가 1이니까 스퀘어로 씌우면 그게 또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여기서 또 한번 하는데 똑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추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하나님 값이고, 이제 true 값들이고, true 값들을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건데, 지금은 우리 값, 우리가 true 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샘플을 구해서 샘플로 추정을 하는 추정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추정식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estimate to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거기에서 estimate to는 영어로 해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estimate to라고 했을 때는 어떤 변수 x, 여기서는 x 바로 만약에 한다면 x 바는 뭐의 추정치? 우리가 모르는 뮤 하나니까 mean 뮤의 추정치로 우리는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어떻게 scientific guess라고 해도 돼요. 추정치. 어떻게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하느님 값을 과학적으로 추측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추측해요? x바는 그게 추측치예요. x바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x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더한 개수만큼 n으로 i equal n 요원부터 n까지 xi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 그것이 뮤의 추정치, 추정식, estimator 이거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추정치라고 그러면 추정한 어떤 값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우리 또 생각하기에 추정한 값 이게 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추정치가 식도 되고 추정하는 식도 되고 추정치 실제로 값도 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데 영어에서는 estimate하고 estimate하고 두 개가 있어요. OR을 붙이는 게 아니라 E만 붙이는 거, estimate. 그거는 숫자예요. 숫자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실제로 샘플에서 얻은 숫자가 있다란다면 그거는 estimate 쓰고 이렇게 식으로 구한 거, 식으로 구해놓은 거 x by equal 해가지고 그거는 estimate가 됩니다. variance of x는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게 저 위에 있는 빨간 걸로 있는 게 그게 하느님 식이고 하느님 값이고 시그마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 추정치는 s 제곱 s 스퀘어로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둬야 돼. 그래서 s 스퀘어는 n-1분의 1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 똑같이 xi 빼기 x바죠. 왜냐하면 거기 정의를 보세요.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variance of x의 정의 보면 x 빼기 expected value of x가 돼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전부를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취하잖아요. 우리 ex를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ex 모르는데 우리 추정치는 어떻게 돼? x 바니까 거기서 ex 대신에 expected value of x 대신에 x 바를 넣고 그래서 xi에서 x 바를 빼서 그걸 제곱해서 이제 다 더한 다음에 n-1분의 1 n으로 왜 안 나누냐? n-1은 소위 말하는 degrees of freedom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 바를 우선 이미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하나의 샘플 프리한 아주 자유스러운 샘플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샘플에서 프리한 샘플의 개수에서 빠지죠. 이미 샘플의 민 값을 알았기 때문에 x바를 알았기 때문에 n-1개만 알면 x바 가지고서 n번째 샘플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degrees of freedom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n-1로 나누는 겁니다. x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of standard deviation of x는 항상 variance of x의 스퀘어 루트니까 시그마로 표시를 하면서 이거의 추정치는 뭐 당연히 s제곱을 스퀘어로 씌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s를 표기하고. 자, 그러면 이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실제 코인 토싱을 5번 했다고, 동전을 5번 던졌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5개의 샘플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했듯이 x바 우리 구해봤잖아, 그지? x바 구해봤고 s 제곱 구했고 s 구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샘플이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뭐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죠. 예, x 바 그저 시그마 스퀘어의 추정치 s 스퀘어는 5-1 분의 1, 그죠? 4가 되죠, 그죠? 5개 샘플이었는데 x 바를 추정을 이미 했으니까 이거를 시그마 스퀘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x 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평균값을 추정했으니까 실제로 degrees of freedom은 5개가 아니라 5개에서 하나 빼기.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5개 샘플이지만 4개만 알면 어떻게 해? 마지막 샘플 값은 우리가 x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동전 던지기를 이용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만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mean 또는 mean 추정치, variance 추정치, variance 추정치,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의 추정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분포를 배웁니다.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의 분포, probability죠. 자, 근데 그 probability를 배우기 전에 우리 이 동전 던지기 그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위해서는 Bernoulli trials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전 던지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Bernoulli trials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Bernoulli trial이라고 하는데 Bernoulli trial이 아무 랜덤 베리어블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이얼은 성공 아니면 실패, 앞면 아니면 뒷면, 요거와 똑같이 요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2가지만 나와야 돼요. 성공 아니면 실패, 앞면 아니면 뒷면, 여기 2가지가 나와야 되고, 성공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이 한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서 그러면 앞면이 또 나올 확률이 더 커진다든지, 이 2분의 1이 아니라 뭐 3분의 2가 된다든지 아주 확실히 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성공 확률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성공이 나올지 실패가 나올지는 서로 독립적이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앞면이 나왔다고 이번에 다음에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보다 조금 더 커진다든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없어야 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버널리 트라이얼스의 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쉽게 n번의 버널리 트라이얼스를 한다고 가정하고 각 트라이얼마다 성공 확률은 p라고 하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에서는 p가 0.5겠죠. 이런 조건에서 n번의 버널리 트라이얼스 중에 x번 성공할 확률은 아래와 같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P가 된다는 거예요. PX가. 그래서 PX는 뭐냐? N번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아까처럼 4번, 뭐 5번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3번 또는 X번 이제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이게 PX 해가지고 N 팩토리얼 분자에 X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분모에 그 다음에 P의 X 팩토리얼 N-P의 N-X 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뭐 꼭 외워야 되는 것보다 이건 이제 당연히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probability 값을 얻기 위해서 CS의 어떤 커맨드가 CS 코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여기에 우리가 계속 그 동전 던지기만 했는데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제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 판매를 이제 하는 사람이 4명의 잠재 고객을 방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명을 방문해서 무슨 저기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성공, 실패 그 두 가지 나올 결과는 두 가지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버널리 트라이얼에 이제 한 그 고객이 그 버널리 트라이얼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명의 잠재 고객을 방문하는데 네 명, 네 명 하나도 다 못 팔. 4명 방문했지만 네 명이 다 안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 실패인데 실패만 네 번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할 확률, 한 번도 성공을 못할 확률을 한번 구해라 한다라면 P0이죠. P0. 그러니까 성공이 0번 있는 거, 4번 방문해서 성공이 0번, 성공이 1번, 성공이 2번, 성공이 3번, 성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성공을 한 번도 못 하는 거나, 성공을 4번 하는 거나, 4명 다 팔았어요, 4명한테. 그거나 확률은 똑같죠. 그 다음에 한 번 파는 거나, 4명 중에서 3명한테 파는 거나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P2가 8분의 3으로 가장 커요. 왜냐? 4명을 방문해서, 4명을 방문해서, 몇 명 파는 게 평균일까? 그래서 여기 그 맨 밑에 푸른색으로 보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expected value가 뭐겠어요? 하느님 mean이죠. 하느니까 mean. 이 mean이 n 곱하기 p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n이죠. 그죠? 그 다음에 p는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2분의 1 곱하기 4, n 이퀄 4 하면 2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미는 4명을 방문해가지고 4명 잠재 고객을 방문해서 민 값으로 이제 판매 성공 하는 개수는 몇 개냐? 2개입니다. 2개. 그러니까 2개를 팔 확률 P 괄호하고 2 이게 8분의 3으로 가장 큽니다. 가장 크죠.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파는 그 개수가 그래서는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P2가 가장 큰 확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써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X를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사실은 뭐를 추정하느냐? 동전을 던지는데 우리가 동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률이 0.5니까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이야. 그럼 오케이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 그것도 2분의 1. 근데 뒷면이 나오면 얼마? 마이너스 1 아니면 그냥 0, 세스 같이 0. 그래서 0 곱하기 2분의 1 하면 0. 그래서 뭐 금방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조카가 있어. 조카가 6살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민값이 얼마 정도인지 뭐 동전 던지기 하면은 앞면에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아니? 그럼 글쎄요. 그러면 똘똘한 조카라면 어떻게 되겠어? 던져보죠. 그죠? 한 10번 던졌어요. 10번 던졌더니, 뭐, 앞면, 뒷면, 뭐, 앞면, 뒷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더해봤더니 0.2야. 그러면, 0.2인데, 0.2라고. 그래서 다 더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앞면에 나오면 1, 뒷면에 나오면 0, 그러면, 계속 더하면 앞면에 나오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뭐, 뭐로 나눠요? 10번 던졌으니까 10으로 나누면은, probability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앞면에 나온 확률, 그걸 딱 계산할 건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앞면에 나올 확률 0.5인지 다 알아. 그래서 0.5라고 하고, 내가 얻은 샘플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얻은 이런 샘플 값 가지고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래. 진짜 0.5가 되는지.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프로그램 A-3
that hyphen 1 요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우리가 p 값 알아야 0.5라는 거 여기다 했어. 그래서 p 이퀄 0.5라고 해놓고 아니야 나 모르니까 100만 개 샘플을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내가 한번 추측을 해볼래? 추정을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설명을 이제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할 때도 이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야지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보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100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니까 0.5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0.5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까? 뭐 이런 거.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0.5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100만 개란 샘플은 상당히 많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100만 개를 이제 한번 샘플을 해가지고 이거를 추정하는데 이 컴퓨터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죠?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 n은 100만이에요. 100만. 그래서 데이터 번이라는 데이터 바구니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xsum은 나중에 거기 두루룹에서 나오지만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가 1일 때 이 xsum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xsum equal 0이라고 안 돼 있으면 어떤 숫자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define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에러 걸립니다. 그래서 p equal 0.5는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고요. 그래서 do loop이 바로 이겁니다. do에서 end까지가 loop은 뭐예요? 뺑글뺑글 도는 거죠. 우리 저 전철에서 뺑글뺑글 도는 전철, 지하철이 몇 번? 2번이죠. 2번 똥뺑글뺑글 서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loop 하면 L-O-O-P 하면 됩니다. loop이 그냥 뺑글뺑글 도는 영국에서인가요? 영국에서 그냥 loop이랄걸요. 그래서 저희가 1에서 n까지 뺑글뺑글뺑글 돌아라 이거야. 뭐를? 그 두 줄, do하고 and 사이에 있는 두 줄을 이제 1, 2, 3, 4 해가지고 j가 1, 2, 3, 4 해가지고 100만까지 갈 텐데 그 100만까지 갈 때까지 계속 두 줄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몇 번 계산해? 100만 번 계산하는 거죠. 100만 번. 100만 번 계산해가지고 xsum 값이 나올 텐데 두루룹이 끝나고 나서 거기 딱 보면 xsum을 뭐로 나눠? 100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xsum을 몇 번 더하겠어? 100만 번 더하는 거지. 뭐를? x를 거기에 나오는 xsum equal xsum 더하기 x 그래가지고 그 equal sign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전값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지금값 뭐죠. 그래서 j가 1일 때 그 바로 전값은 뭐겠어? j가 0일 때일 건데 근데 j가 0일 때 없잖아. 근데 0일 때 xsum equal 0이라고 지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j가 1일 때 처음 두 룹을 돌 때 xsum 왼쪽에 있는 xsum equal 왼쪽에 있는 xsum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xsum이 이제 지정이 돼 있어야지 값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값이 0이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x 값은 구했고 그러니까 요런 것이 많이 나와요. x를 계속 더하고 싶은데 x 값을 두 룹 안에서 두 룹이 돌면서 x 값을 계속 구하고 더하고 싶은데 썸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를 x썸이라고 했잖아. 그런 이 낱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x썸이기 때문에 x를 전부 더하고 싶다 이거야.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x썸 이퀄 x썸 더하기 x 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오른쪽에 이퀄 사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전에 계산한 x썸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계산한 x썸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x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x값이. 그 rand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rand는 랜덤의 줄임말이고 버널리는 이제 BERN 대문자로 쓴 거 BERN만 써도 되는데 그냥 버널리까지 리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고 컴마하고 P를 성공 확률 그거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rand라는 이제 펑션 영어가 나오고 괄호가 나오면 어떤 괄호가 나오면 항상 이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펑션으로 써요. 어떤 독특한 어떤 뭐를 계산해내거나 어떻게 일을 하는 그런 펑션이죠. 뭔가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성공 확률 P를 가지고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P가 있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끄집어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랜덤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팅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 펑션. 그래서 RAND에는 이렇게 괄호 열고 싱글 코트하고
버널리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냐 그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뭐 다른 디스트리뷰션 많잖아요. 우리 디스트리뷰션 버널리 디스트리뷰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랜드라는 요 펑션도 다양합니다. 거기에 싱글 코트하고 싱글 코트 사이에 있는 요거를 바꾸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무슨 디스트리뷰션 무슨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 F 디스트리뷰션 뭐 많아요.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내는 거,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xsum하고 xsum 더하기 x 요거는 우리 이해를 했어요. 그죠?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x를 계속 더하는 프로그램 코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xsum equal xsum 더하기 x. 그 다음에 이제 두 룹이 다 끝났어. 그러면 마지막 xsum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다가 xbar, 그러니까 xbar 평균값, 그러니까 뭐예요? 추정치였지, 그지? x바, 뭐의 추정치? 뮤의 추정치였지, 뮤. 하느님값, 하느님 평균값, 뮤. 이거의 추정치가 x바였어. 그럼 x바를 어떻게 나눠? 전부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눴잖아, 그지? 우리 배웠잖아, 그죠? 추정치에서. 그래서 n으로 나눈 것이, 그게 x바예요. x바가 이제, 구해진 거지. 그럼 x바를 보면 되잖아. x바가 0.5 우리가 모른 척하고서 이제 0.5를 구하려고 한 거야. x들을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1을 만약에 등전 던지기에서 1을 쫙 해가지고 이제 뒷면에 나오면 0이니까 그래서 1만 다 더하면 몇 개가 더해졌는지 알잖아. 몇 번 앞면에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n으로 나누면 전체 던진 숫자로 나누면 그게 x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x바가 뭐예요? 0.5의 추정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프린트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프린트는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주로 프린트 하는 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이퀄 데이터 이퀄 써야 돼. 여기서는 데이터 바구니를 쓸 때는 이퀄 사인 그 다음에 variable의 줄임말 var 그리고 뭐를 프린트해? n 값하고 x 바 값 프린트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run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설명한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거를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했는데 여기 뭐 스페이스가 그렇게 널널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내가 말로 설명했듯이 자세하게 설명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뼈대는 그 아주 중요한 그거는 근본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말로 써 있으니까 글자로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알다시피 그 랜드 버널리 한 거는 값들이 1 아니면 0이라고 했죠, 그죠? 1이 성공, 0이 실패, 아니면 1이 앞면, 0이 뒷면 이렇게 한 거니까 전부 이런 숫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본다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랜드 설명 이게 뭐냐 그래서 사실은 워낙 세스가 방대하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구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매뉴얼이라고 이제 종이로 된 매뉴얼들 아주 그냥 큽니다. 아주 큰 매뉴얼이 아주 그냥 굉장히 몇 볼륨이 아주 몇 개씩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나도 다 버렸어요. 구글에서 세스 랜드 펑션하고 치면 아주 뭐 여러 가지 펑션들 이제 랜드 펑션 이것들이 다 나오니까 구글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구글 가서 이렇게 구글을 이용하세요.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멘션을 할 거는 언급해야 될 거는 A-3-1 여기에서 여러분들 랜드 펑션이잖아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 하는 펑션들 이것들은 어떻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느냐 그 컴퓨터마다 시계가 있어요. 디지털 클락이 있는데 이거는 그 클락이 틱틱틱틱틱틱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빠르게 돌아가지만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품들이 다 작동을 그렇게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시계에 있는 디지털 클락을 가지고서 그 클락이 숫자니까 디지털 클락이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서 뭐 나누고 더하고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이언스 사람들이 알겠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놨지만 아무튼 클락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겁니다.
랜덤 넘버도 이제 디스트리뷰션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죠. 해놨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내가 했을 때 그 내 컴퓨터의 클락 숫자하고 여러분들의 클락 숫자하고 다 다르죠. 컴퓨터마다 클락 숫자는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했을 때하고 조금 한 10분 있다가 했을 때하고 또 다르겠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 X바 추정한 거, 그 값이 조금씩 다 다르죠. 100만 개니까 그렇게 뭐 막 많이 다르진 않은데, 조금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값하고 제 값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랜덤이니까. 그 클락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숫자가 바뀌어서 그래서 뽑아낸 100만 개의 숫자도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랜노라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넘버를 만들 때는 조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클락이 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낸다는 걸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실제로 화면을 캡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영어가 나오고 랜드 같이 그리고 괄호가 나오면 그거는 펑션이라고 그랬어. 모든 프로그램에 펑션들이 있는데 여기 CSS도 마찬가지로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어떤 신텍스 문법 이거를 잘 알아놔야 돼요. 어떤 펑션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신텍스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법을 하나 이제 영어하고 괄호는 펑션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고요. 랜드 우리 랜드 펑션 얘기를 했죠, 그죠? 배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거 결과 이제 결과라고 출력 데이터가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우선 보세요. 저 n이 100만 개 아니야. 그죠? 100만. 0이 6개. 그다음에 x바 그러니까 하느니값 0.5라고 했는데 0.5를 추정한 건데 0.5007 아주 뭐 거의 0.5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개 샘플만 있어도 하느님하고 뭐 견줄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만 개 샘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컴퓨터가 금방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는 이제 결과를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에 써야 돼. 그런다면 저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내가 보여주는 듯이 그 화면에서 W 이렇게 어떤 노트북 같이 있고 W라고 있는 거 이거는 워드 파일로 이걸 클릭해서 워드 파일로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이 결과 여러분이 보는 그 결과치를 그리고 PDF 파일로 하려면 이제 2번 거기에 노트북 같이 해가지고 거기 PDF 파일 이제 형상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과를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써야 된다 한다면 워드 파일을 이렇게 트랜스폼해서 바꿔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에 이렇게 해서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과 값들, 결과치들 이런 것들 결과가 굉장히 길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워드에 워드 파일로 트랜스폼해서 워드 파일처럼 거기다 뭐 여러분들도 워드 잘 쓰니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파일을 아주 이쁘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 결과 값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시간 빨리 가요. 벌써 거의 뭐 40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